안녕하세요. 네. 데이터 사이언스 전반,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굉장히 그 생성형 AI가 화두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좀 접목한 얘기를 좀 준비를 했고요. 인과추론 관련된 얘기도 조금 섞긴 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이제 대학원에서는 이제 서치 랭킹이나 이밸류에이션 관련해서 이제 하기를 했고요.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회사를 제가 세 군데 정도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MS 스냅 그리고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인과추론 관련된 부분은 주로는 이제 A/B 테스트 플랫폼을 만들고 이제 또 이제 여러 실험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진행을 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A/B 테스트가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좀 다양한 또 인과추론적인 방법을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. 뭐 매칭이나 뭐 신테릭 컨트롤 같은 좀 그런 몇 가지 스탠다드 방법론들을 좀 연구를 했었고, 네, 그리고, 뭐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서 저희 팀에서 A/B 테스트 플랫폼, 그리고 또 그 품질 지표 개발, 뭐 이런 것들을 맡고 있어서, 네, 그런 활동들 하고 있고, 뭐 기타 뭐 예전에 책이나 뭐 팟캐스트 이런 것도 조금, 하고 있고요. 네. 어쨌든 오늘은 좀 생성형 AI를 조금 좀 큰 틀에서 이제 제가 좀 경험했던 거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지금 업무랑 관련돼서 좀 살펴본 것들,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그 발표이긴 하지만은,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보고 있는 것들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. 아무래도 이제 뭐 워낙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좀 뭐가 달라지는 건지, 그리고 그 현재 상태가 어떤지 거기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뭐 간단히 좀 조심스럽지만 미래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보고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회사나 아니면 연구원 쪽에서 좀 뭔가 그 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뭔가 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준비를 하시거나 지금 저희가 뭘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를 간단히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뭐 이제 뭐 생성 AI 그래서 말이 많은데요. 네,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는 그 언어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. 생성 AI 특히 이제 오늘은 주로 그 언어 모델 관련해서 주로 요새는 뭐 크게 모델에 뭐 구분이 없지만 언어 모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기계가 이제 자연어를 이해하고 말하게 됐다. 근데 이제 기계는 또 거기에 이제 그 자연어도 그렇지만은 그 자연어라는 게 여기서 모든 언어가 다 포함되고 거기에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할 때 생성 AI는 LLM은 뭐 Universal Translate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분석 관점에서는 내가 이런 데이터를 보고 싶어 하면은 거기에는 SQL을 짜주고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잘 하는 거죠. 그게 의미하는 게 이제 사람이 예전에는 이제 기계어를 배웠어야 되는데 파이썬, SQL 그런 걸 이제 배울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고 또 기계가 이제 사람이 자연어로 뭔가 얘기를 하면은 기계가 그거를 거기에 대한 플랜을 세우고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뭐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뭐 코딩을 해서 이제 뭐, 뭐 차트를 그려보기도 하고 뭐 계산을 하기도 하고 검색을 하기도 하고 이런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죠. 네.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좀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언어를 말한다는 게 사실은 그 일단은 그 어떤 상식 같은 것도 갖게 되는 거잖아요. 사람의 언어라는 게 사람의 지식이라는 게 다 대부분 다 언어로 인코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추론이나 문제 해결 능력도 저는 생겨났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람이 그런 지식에 이제 다 어찌 보면은 문제 해결 기법이나 능력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. 네, 그래서 보면은 정말 AI라고 부를 만한 그런 뭐 챗봇이나 이제 그런 대화형 서비스도 개발이 되고 있고 어, 여기에 이제 한 가지 그 제안은 뭐 지금 결국에는 그 생성 AI는 뭐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그 생성 AI 품질에 이제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등장한 뭐 아무리 뭐 GPT-4라고 해도 어 현재로는 정말 상식적인 것만 알고 있죠. 뭐 분석을 해보면은 일반적인 스텝은 알지만 좀 고급 방법론 같은 거를 물어보면은 잘 모르는 거고 이제 그게 한계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거는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
조만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어쨌든 좀 중요한 뭐 발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. 그렇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인과추론에 아무튼 관심이 많으실 텐데, 인과추론 관점에서 생성 AI가 과연 진보일까? 요런 생각도 조금 해봤어요. 사실 인과추론이라는 게 그러면은 뭔가 원인과 결과를 뭐 알아야 된다는 건데, 사실은 생성 AI는 제가 적어도 느끼기에는 지금까지 이제 머신러닝이 주로 이제 이 어소시에이션을 찾아주는 그런 어소시에이션 엔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.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주디아 펄 교수님의 이제 그 커설리티의 뭐 하이어라키 뭐 레더 이런 게 나와 있는데, 거기에 이제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 해당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까지 머신러닝 연구의 이제 그 주된 흐름이었고, 그거를 좀 더 강화한 게 생성의 AI가 아닐까 현재로서는, 네,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러면은 뭐 대답을 그럴듯하게 하지만 이게 맞는지 알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데이터에 들어 있는 패턴을 그냥 찾아주는 그런 어 엔진이다.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지금은. 네,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건 제가 마지막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.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최근에 그 엔터로픽이라는 회사에서 그 생성형 AI의 어떤 내면을 좀 보여준다 이런 프로젝트 있었죠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너 컨플릭트라는 어떤 개념의 그 네이버를, 그러니까 그 이웃을 지금 찾아본 건데, 여기 보면은 굉장히 뭐 되게 다양한 어떤 이너 컨플릭트의 여러 종류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개념도 달라지고 이제 굉장히 정말 여기까지 정말 발전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, 그래도 이 본질에는 사실은 뭐 이너 컨플릭트의 원인이나 뭐 뭔가 그런 구조적인 이해보다는 그냥 이너 컨플릭트라는 개념이 어떤 콜퍼스에서 나오는 그런 같이 등장하는 일종의 코어 커런스를 좀 강화한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네,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럴듯하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정말 뭐 검증이나 어떤 신뢰성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는 아직도 좀 한계를 보이는 이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그 업이 이제 뭐 데이터 사이언스 뭐 분석이다 보니까 그 뭐 제가 이제 처음에 이게 그 생성 AI 그 처음에 나온 게 이제 뭐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이제 작년에 처음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나왔었죠. 근데 이제 그런 걸 해보면은 어 그 실제로 뭐그 단순한 작업은 꽤 잘 합니다. 이제 그게 결국에는 뭐 제가 자연어로 명령한 거를 파이썬이나 SQL로 얼마나 번역을 해주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, 뭐 GPT-4만 해도 이제 그런 트랜슬레이션 굉장히 잘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꽤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. 굉장히 일반적인 태스크는.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자연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데이터를 클리닝하거나 인코딩을 하거나 이제 그런 거를 또 잘 할 수 있죠.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이제 이 Who Makes MBA라는 책을 세스라는 분이 이제 쓰신 책인데, 이 책이 이제 MBA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만드신 책이에요. 근데 이걸 전체 이 분석을 그 GPT만 사용해서 하셨다고 이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,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여기 지금 기억난 사례 중에 하나가 NBA 선수들의 그 성장 배경을 디스크립션을 이제 한 그 문장으로 이렇게 주고, 그럼 이 선수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는지를 1부터 10까지의 스케일로 웨이팅을 해달라 이런 거를 이제 GPT한테 시켜요.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상당히 좋은 거죠. 왜냐면은 이제 뭐 상식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인코딩을 사실 과거에 굉장히 어려운 모델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생성형 AI가 이제 해준다. 그렇죠?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잘 되면은 어쨌든 데이터 인코딩, 뭐 클리닝 이런 것들이, 그리고 뭐 간단한 분석까지 상당히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그 이상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실무적인 어떤 뭐 좀 대용량 데이터나 아니면 좀 고급 분석을 시도를 하다 보면은 뭐 가설이나 결론을 내달라 그러면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나오고, 그다음에 이제 작성한 코드 역시 상당히 뭐 종종 이제 오류가 있고, 그리고 뭐 최근에 그러니까 아직 그 분석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 솔루션이 아니다 보니까 뭐 세션 제한 중간에 막 끊기고 잊어버리고 이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. 그래서 아직은 뭐
쓸만한 수준은 아니다. 하지만 이제 이 뭐 발전 방향을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뭐 저희가 준비는 뭔가 해야 되는 상황 맞는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뭐 제가 뭐 이거를 최근에 뭐 이게 이제 상식적이라는 게 이런 거죠. 데이터셋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 설명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말을 잘 해요. 뭐 문제 정의, 데이터 수집, 데이터 전처리, 뭐 EDA 이런 식으로 말을 잘 하고 실제로 이 각각을 물어보면은 꽤 잘 대답을 해요.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그러면은 그럼 챗GPT가 뭐 분석 이거를 사실 뭐 하이퍼클로바에 물어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요. 근데 그럼 얘네가 그 분석을 아느냐 하면 안다고 볼 수도 있고 모른다고 볼 수. 이건 철학적인 문제인데 이런 개념을 어쨌든 알고 또 개념에 대한 또 구체적인 것도 알고는 있어요. 이제 어떤 언어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정말 실제로 깊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신뢰성 면에서 아직은 뭐 문제가 많다. 뭐 일단 그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거기까지가 지금 현재 상태라고 지금 뭐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미래는 어떻게 될까? 지금 현재 지금 2024년이고 사실 이제 뭐 챗 GPT가 나온 지 지금 1년 반 정도 됐잖아요. 그러니까 아직은 굉장히 초기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? 앞으로 이 왼쪽에 이제 디스토피아가 있고 AI가 다 테이크오버 하는 그런 디스토피아죠. 오른쪽은 이제 뭐 AI와 인간이 잘 조화를 이루는 유토피아. 네, 이런 그 그림을 한번 또 만들어 봤는데 어느 쪽일까요? 우선은 저희가 미래를 예측을 하려면 과거를 조금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어떤 변곡점이 있었는지를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처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컴퓨터가 나온 거죠. 컴퓨터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 컴퓨터 기반의 전자 계산기 있죠. 그런 게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나 프로세싱이 가능해졌고 근데 이제 그때 한계는 이제 당연히 스토리지나 뭐 프로세싱 파워가 굉장히 좀 부족했다. 그런 게 있었고 그게 이제 어떤 그 인터넷 뭐 빅데이터 이제 그런 기술이 나오면서 많이 풀렸죠. 이제 거기에 이제 라지 스케일 클러스터 뭐 그리고 이제 그거 클러스터에서 돌아가는 이제 여러 가지 스케일러블한 알고리즘이 나오고 그런 게 이제 브렉트루였는데 거기에서의 바틀렉은 이제 저는 엔지니어링이나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탤런트 이제 그런 컴퓨팅 파워는 되게 좋아졌는데 그거를 그러면 분명히 이걸 잘 활용하면 뭐 굉장히 가치 있는 걸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구글이나 뭐 이제 뭐 그런 페이스북 이런 뭐 회사들이 빅테크 회사들이 다 그때 이제 어찌 보면은 다 그런 이런 걸 잘 한 거죠. 근데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탤런트가 굉장히 부족했던 거고. 근데 저는 이 그 탤런트 일종의 이 탤런트 갭을 AI가 메워줄 수 있다.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완전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주어진 코퍼스의 그 어떤 한계 내에서 문제 해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네, 그런 뭐 AI가 지금 나왔다고 보고 있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바틀렉이 되는 거는 이 AI를 피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고 그럼 이제 AI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사실 완전하지는 않고 앞으로도 안전하지 않을 거잖아요. 이제 그러면 AI와 인간이 어떻게 잘 협력할 수 있는지 그 모델 그런 엑스퍼티스가 아직 없다. 네,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예,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뭐 이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미래 예측을 조금 시도를 해볼게요. 뭐 이건 그냥 뭐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. 네, 그것도 뭐 이쪽이 워낙 빨리 바뀌고 있어서 일단은 뭐 올해는 다음 그 차세대 이제 LLM이 뭐 GPT-5가 이제 나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어쨌든 다음 뭐 제너레이션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도 계속 지금 더 발전한 단계고요. 그리고 이제 사실은 파운데이션 모델만 있어서는 뭐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이라는 태스크를 잘 할 수가 없죠. 아직은 예를 들어 뭐 지금 현재 뭐 많이들 주피터 노트북 이런 그런 어떤 그 툴을 사용하실 텐데 이런 툴들에 다 AI가 탑재가 돼야 될 거고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아직은 별로 없는 상태죠. 그리고 아직 뭐 AI 어답션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태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일단 파운데이셔널 모델부터 조금 더 발전이 되면은 이제 그런 한계가 뭐 저는 내년만 돼도 많이 그 해소될 거라고 보고 파운데이션 모델이 발전하면서 이제 그 파인 튜닝 이제 특정한 도메인에 파인 튜닝된 모델들 뭐 예를 들어 뭐
그게 어떤 특정한 DS 태스크 기반의 파인 튜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어떤 조직 내부의 데이터를 사용한 파인 튜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파인 튜닝 모델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생태계 역시 조금 더 이제 자율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얼마나 아마 진화의 방향을 여러 가지로 저희가 그 볼 수 있을 텐데 뭐 역량 측면도 있을 거고 저는 이제 자율성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얼마나 휴먼 인터벤션 없이도 결과를 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고 어답션 역시 이제 조금 더 큰 조직에서 어답트 되는 방향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내후년이 되면은 이제 점점 이제 파인 튜닝의 범위도 넓어지겠죠. 너무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의 어떤 케이퍼빌리티가 높아지면서 그냥 그 지금 현재는 사실은 저는 현재 챗GPT의 뭐 분석 역량을 굳이 따지자면은 대학교 뭐 한 신입생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커링 에지 리서치를 할 수 있는 에이전트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답션 범위도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, 그래서 어쨌든 이런 뭐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어쨌든 방향성이 좀 이렇지 않을까. 모델 계속 좋아지고 생태계 계속 확장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방향일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. 사실은 이런 예측이 사실 굉장히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최근에 제가 본 거는 어, 이런 예측을 이게 해보면은 2027년에는 AGI가 나온다. AGI라는 게 이제 Artificial 뭐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할 수 있고 뭐 이제 그 뜻인데 주된 의미는 이제 AI가 스스로 이제 자신을 improve 할 수 있는 capability를 지니게 된다. 이렇게 정의는 하고 있죠. 근데 뭐 저는 어쨌든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 AGI를 어떻게 정의하기에 따라서. 네. 어쨌든 좀 다양한 예측이 있고 아직 좀 미래는 모르는 것 같다. 네. 하지만 뭐 지금 뭐 어쨌든 저희가 뭐 지금 할 수 있는 뭐 이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뭐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아마 이거는 뭐 데이터 사이언스도 그렇지만 아마 다른 도메인도 비슷할 것 같아요. AI가 이제 한편으로 인간을 보조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거고 이걸 이제 MS에서 이름을 굉장히 잘 코파일럿이라고 잘 지었는데 일종의 코파일럿이 되고 그다음에 또 자율적으로 이제 과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도 발전할 거고 또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형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코파일럿은 어떤 휴먼 이제 엑스퍼트랑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 여기서 뭐 UX나 아니면 뭐 피드백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좀 독립적으로 이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의 에이전트도 계속 발전할 거다. 예, 좀 구체적인 형태는 자율성이나 어떤 역량 측면일 거라고 이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. 뭐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발전 방향이 있는데 뭐 그게 그러면 우리 어 지금 뭐 아마 크게 좀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개인이나 조직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? 일단은 뭐 그쵸 이제 그러면 이제 AI가 저는 어쨌든 그 개인한테는 이제 자기의 역량을 좀 아규먼트하는 그런 좀 확대시키는 이제 그런 크게는 이제 그런 기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전문가들은 더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비전문가들은 그 더 많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전보다 특히 이제 그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장벽이 낮아질 거기 때문에 이제 비전문가에 훨씬 더 참여가 지금 현재는 이제 분석가한테 SQL 짜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죠.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안 해도 되지 않을까? 자연어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뭐 들어가서 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조만간 이미 이제 뭐 빅쿼리나 이런 플랫폼에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. 그런 케이퍼빌리티가. 네. 뭐 그러면서 이제 저는 꼭 그게 꼭 디스토피아라고 보진 않고요.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업무는 이제 대체가 되겠죠. AI 에이전트에 대해서. 그리고 전문가들은 좀 새로운 어떤 영역을 개척하고 그리고 이제 AI가 잘 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이제 그런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은 사실은 뭐 이미 이제 지금 다른 분야에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. 뭐 번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기계가 초벌 번역을 하는 게 대세라고 해요. 기계가 초벌 번역을 하면 그거를 이제 최종 그 검수를 하는 거죠. 사람 번역가가. 그 그러면 이제
그 분석 쪽도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뭐 보통 좀 자조적인 표현으로 SQL 먼키다 뭐 이제 막 그런 뭐 분석가 처음 이제 들어가서 하는 일이 이제 뭐 그 현업 부서에서 아 이거 뽑아주세요 하면 그거 SQL을 뽑아드리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네, 그게 이제 그럼 이제 그걸 어떤 분들은 위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지루한 일을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번역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LLM이 이제 Universal Translator라고 보면은 자기 업무가 일종의 트랜슬레이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런 업무는 정말 기계에 좀 빠르게 대체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뭐 그렇게 되면은 업무의 어떤 본질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제 이 왼쪽에 이제 저희가 그 데이터 사이언스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뭐 한창 돌던 이제 그림인데 저는 거기서 이제 아마 도메인 지식의 비중은 비슷할 것 같고, 근데 통계학이나 프로그래밍 같은 어떤 좀 테크니컬 날리지의 비중은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특히 이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그 트랜슬레이션인 거죠. 이제 프로그래밍이 뭐 이게 프로그래밍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중에 코딩 파트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요구사항을 그 기계어로 번역하는 그런 거는 사실 많이 이제 AI가 해줄 것 같고 그럼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게 저는 이제 소프트 스킬일 거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최근에 많이 말씀을 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것도 이제 일종의 소프트 스킬이라고 생각을 해요. 네,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이 좀 겸비돼야 되는 다시 좀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기술적 역량의 중요성은 좀 줄어든다. 예, 뭐,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코딩을 말씀을 드렸는데, 사실 이제 도메인 날리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제 뭐, 챗GPT한테 뭐, DS 분석 관련된 뭐, 걸 물어보면, 통계 관련된 걸 물어보면은 꽤 대답을 잘 하거든요. 그럼 이제 저는, 그러니까 뭐, 제가 시험 삼아 인터뷰 질문 같은 걸 내봐도, 꽤 대답을 잘 해요. 그러면 이제 저는 이게 그런데 아직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신테릭 컨트롤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모르죠. 근데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조만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게 충분한 이제 거기에 이제 적절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그런 도메인 지식을 에이전트가 습득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뭐 그걸 가지고 분석도 할 수 있겠죠.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뭐 발전을 할 거고 그럼 저는 이제 지금 휴먼 전문가들이 있지만은 어떤 그런 분석 에이전트, 도메인별로 분석 에이전트가 전문 에이전트가 만들어지고 또 그런 에이전트를 잘 만들어서 또 그 파는 그런 어떤 마켓 플레이스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런 마켓 플레이스가 생기면 사실은 뭐 도메인 전문가들은 점점 더 좀 새로운 영역, 그쵸?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어떤 업무로 좀 전환이 되겠죠. 그렇다면은 뭐 이제 어쨌든 남은 저희가 할 일들은 이제 조금은 어떤 그 지금 현재 매니저나 아니면 어떤 리드들이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AI를 되게 다양한 AI를 좀 저희가 뭐 이벨루에이트 해가지고 잘 업무에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주는 이제 그게 어찌 보면 지금 현재 팀에서 매니저들이 하는 역할이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을 휴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역할로 좀 바뀌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대체될 수 없는 영역도 있을 거고요. 뭐 예를 들어 정말 새로운 내가 알고리즘을 만든다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직 뭐 AI가 할 수 없을 거라고 AGI가 나오기 전에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데이터 보안이나 이제 그런 거 이슈로 뭐 내부적으로 기업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일도 있을 거고요. 예. 그래서 좀 전반적인 방향성은 어쨌든 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 게 소프트 스킬이고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 현재 말하는 뭐 소위 리더십 네, 그런 거의 다른 이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좀 조직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개인 이제 AI가 이제 아까 제가 각 개인의 이제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조직 관점에서는 그 AI가 이제 조직 전체의 능력을 또 올리겠죠. 뭐 전문가는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하게 만들어주고 비전문가가
이제 조금 더 많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즉 그게 이제 좀 여러 임플리케이션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사실 개별 팀의 사이즈는 좀 줄어들 수 있어요.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니어 이제 주니어 개발자 분석가 같이 하던 일들을 뭐 분석가 한 명 플러스 이제 에이전트들이 하는 그런 형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어, 예, 그게 조직 구조도 조금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기술 스택이 지금 뭐 데이터베이스 뭐 A/B 테스트 이제 그런 기업에 보면 되게 다양한 기술 스택이 있는데 그 현재는 인간을 위해 설계가 돼 있잖아요. 이제 그게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에이전트가 이런 그 기술 스택의 유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재설계 필요할 거다 보고 있습니다. 이제 각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분석 역량이라는 게 결국에는 현재 지금 그러니까 이제 좀 앱스트랙트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어떤 조직 분석팀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개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가설을 리밸류에이트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이제 분석 역량의 메저로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제 현재 만약에 한 분석가가 문제 하나를 뭐 주어진 기간 동안에 문제 하나의 가설 하나를 검증할 수 있다고 보면은 향후에는 이제 한 명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, 그리고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의 범위가 훨씬 늘어날 거다.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. 그러면은, 그게 이제 뭐 에이전트를 쓰든 아니면 이제 코파일럿을 사용하든 어쨌든 이런 좀 더 역량 확대는 가능할 거다.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뭐 그 늘어난 역량만큼 뭐 다 해고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. 그건 이제 조직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죠. 지금 현재 여기 그 어두운 부분이 현재 이제 그 기업에서 분석팀이 풀고 있는 문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그 가정을 하고 요 밝은 원이 그러니까 AI가 이제 잠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현재 이제 리소스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는 범위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럼 어떤 조직은 이 두 영역 간의 갭이 작을 수도 있고요.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분석팀에서 이미 대부분의 영역을 다 커버하고 있는 그런 경우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AI 등장으로 분석팀이 좀 줄어들 수 있죠. 왜냐면은 뭐 이미 뭐 풀어야 될 문제 영역을 이미 뭐 조금 더 적은 인원으로 커버할 수 있을 테니까. 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지금 풀 수 있는 문제 스페이스보다 훨씬 더 적은 그 스페이스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지금 현재 뭐 분석 리소스도 있고,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, 그러면 AI가 뭐 등장을 해서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. 그럼 저는 훨씬 더 기업들이 더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고, 뭐, 같은 인원으로, 뭐, 따라서 이제 뭐 해고를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거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어쨌든 뭐 인더스트리마다 많이 다를 것 같긴 합니다. 이런 어떤 관계는. 네.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분석가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어떤 업무 범위가 늘어난다.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예전에는 그 분석가가 이제 뭐 한 명이 일을 하려면 개발자도 붙고 뭐 PM도 붙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센트럴라이즈된 팀이 유리했는데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면서 좀 더 개별 그 팀에 인베딩된 그런 분석 인력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구조적인 변화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스택이 현재 지금 저는 이제 뭐 지금 보면은 기업에서 이제 분석가들이 하는 역할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서비스의 피처를 개선할 수 있는 A/B 테스트 같은 거를 제안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실제로 설계해가지고 뭐 분석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.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그 역할을 이제 인간이 하는 것 플러스 이제 에이전트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플랫폼 같은 것도 좀 그 바뀌어야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 같은 것도 이제 뭐 지금 현재는 인간 분석가가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카탈로그로 되어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AI 에이전트가 그 사용을 해서 이제 그 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카탈로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뭐 그러면은 이런 AI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나 카탈로그가 완전 다른 디자인을 떼느냐 저는 뭐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.
뭐 아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 AI의 특징은 언어를 바탕으로 인간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잘 문서화가 되어 있고 신뢰성이 높은 어떤 플랫폼이라면은 AI 시대에도 AI에 의해서도 잘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단 뭐 예를 들어서 그 시스템의 이제 그 용량 같은 걸 훨씬 더 늘어나야겠죠. 뭐 정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 하나를 풀던 이제 그런 기업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풀게 되면 이 용량이 훨씬 늘어나는 거죠. 시스템 입장에서는 어떤 처리 용량이 훨씬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뚜루풋 같은 게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저희가 지금 뭐 기업이나 개인 관점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조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. 일단 뭐 그 아마 주로 조직 관점일 것 같은데 일단 분석 단계별로 지금 어떤 걸 할 수 있지? 뭐 AI를 사용해서 그리고 지금 뭐 어떤 거를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데이터 컬렉션, 뭐 프로세싱 그리고 실제 분석, 리포팅 이 각각 단계별로 좀 저희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 우선은 이제 데이터 컬렉션 부분이 저는 가장 그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시대 바틀렉은 데이터일 거라서 최근에 이제 되게 흥미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.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rewind.ai라는 서비스인데 그 사용자의 PC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에 맥용으로 나왔었는데 PC에 이제 깔아 놓으면은 PC에서 이제 뭐 스크린이나 아니면 제가 뭐 예를 들어 미팅을 한다 그럼 미팅의 오디오 같은 걸 다 캡처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날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글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한다 그러면 이 AI가 대답해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뭐 최근에 나왔어요. 그래서 요런 거가 맥용으로 리와인드고 윈도우용으로는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리콜이라는 어떤 서비스를 출시를 했죠. 근데 이제 출시를 했다가 이제 또 프라이버시 이슈로 이제 다시 리콜되는 네, 그런 것도 그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저는 이런 그 흐름에서 좀 읽을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저희가 AI가 지금 현재 그 뭐 텍스트 그리고 음성 그리고 뭐 이런 어떤 비주얼한 정보까지 다 어떤 하나의 모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그 케이퍼빌리티가 있는 거죠. 그러면은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개인 어떤 정보의 어떤 리트리버에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서비스들은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기업 관점에서는 현재 저희가 뭐 지금 대부분의 이제 기업에서 이제 세션 데이터를 저장을 뭐 약관이 있지만 약관의 범주 내에서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훨씬 더 그 리치한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션 로깅 보면은 뭐 사용자가 언제 들어와서 어떤 액션을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클릭을 했다 그러면 어떤 URL 클릭을 하고 이 정도를 저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그러니까 뭐 사용자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좀 어떤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BA 솔루션들에서 세션 리플레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봤던 걸 그대로 이제 경험한 세션을 그대로 리플레이 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도 이미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다양한 그 애플리케이션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근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세션 리플레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이제 뭐 샘플 세션에 대해서 어떤 리플레이를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자 약간 이런 의도인데 저는 이제 조만간에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조만간에 이제 AI가 이런 예를 들어 뭐 서비스 사용자가 뭐 100만 명이다. 100만 명의 세션을 다 보고 다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때 그게 만약에 3년 뒤에 왔다 그러면은 3년 뒤에 이런 데이터를 로깅을 하면은 그때는 이미 늦는 거죠. 그동안 이제 저희가 세션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이미 다 날아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리치 데이터 캡처는 지금부터 뭐 지금 온라인 서비스 쪽에 뭐 검색이든 추천이든 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몇 년 뒤에 AI가 나왔을 때 훨씬 더 이제 바로 뭔가 인사이트 얻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
그리고 이제 데이터 수집도 그렇지만은 수집된 데이터의 어떤 이제 어규멘테이션이라고 하죠. 뭐 새로운 이제 뭐 애노테이션이라고도 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는 이런 작업도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도 뭐 클래시파이어나 이제 그런 거를 사용해서 하고는 계신데 훨씬 더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의 정확도나 아니면은 범위가 늘어날 수 있는 LLM을 사용해서 이제 가능성들이 열린 것 같고 지금 여기 그림은 그 사용자, 그러니까 이제 대화형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인텐트라는 거를, 그 사용자가 왜 대화를 시작했을지, 이 휴먼과 AI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그 애노테이션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인데요.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논문이에요. 근데 뭐 여기 보시면은,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대화형 서비스, 저희도 이제 그 네이버에서 이제 큐라는 서비스를 같이 저희 팀에서 보고 있는데, 사용자가 어떤 의도로 대화를 시작했는지를 알아야지 그걸 가지고 저희가 뭐 분석도 하고 개선도 하고 할 수 있고, 그리고 사용자가 뭐 대화에 만족했는지 불만족했는지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잖아요. 개선을 위해서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 기존에 물론 이제 저희가 클릭이나 어떤 뭐 듀얼 타임 같은 거 사용해서 지표를 만들었는데 대화형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LLM을 사용해서 바로 이제 그런 인사이트를 뽑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어 그런 노력들이 지금 이미 시작이 됐고, 저는 이런 노력들이 이제, 사실 뭐 LLM은 이제 언어 기반이지만은, 아까 뭐 말씀드렸던 이제 세션 캡처나 이런 데이터에서도, 비디오에서도 이제 이런 애노테이션이 가능할 거라서, 저는 이런 어떤 데이터의 새로운 의미를 발굴하는 이제 이런 준비도 굉장히, 이미 많이 뭐 진행되고 있고, 앞으로도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지만, 네. 실제 그 분석 단계에서는,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저희 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결국에는 이제 가설을 만들고 가설을 검증하는 이제 그런 두 가지 단계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보면은, 물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어떤 가설일 수도 있는데, 현재 이제 많이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검색 그 트래픽에서 사용자가 이제 불만족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거를 이제 실험으로 개선을 한다.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정형적인 패턴이 있는 그런 경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지금 당연히 이제 휴먼 엑스퍼트가 뭐 인풋을 주는 방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돼야겠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이 전체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서비스에서 지금 사용자가 불만족인 부분을 찾고 그거를 이제 실제 실험 설계를 거쳐 가지고 실험을 수행하고 그거의 개선을 확인하고 이제 이제 그게 결국에는 서비스 개선의 이제 풀 서클이잖아요. 이제 그런 전 사이클을 AI 기반으로 돌릴 수 있는 이제 물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어떤 그 서비스의 어떤 그 건강성을 그 측정하는 데이터가 이제 잘 나와야 될 거고 또 그걸 바탕으로 AI가 가설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실험 설계를 해가지고 실험을 실제로 AI가 수행할 수 있어야겠죠.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몇 년 걸리겠죠. 그게 다 되려면은 하지만 이제 뭐 그런 방향으로 뭐 세상은 바뀌고 있고 아마 요런 지금 현재 이제 뭐 앰플리티드나 스태틱이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BA 솔루션들에서 그 제공하는 어떤 기능들이 점차 이런 방향으로 좀 진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제 리포팅 쪽인데요. 리포팅은 굉장히 아마 예상하시겠지만은 뭐 AI 기반으로 굉장히 전환이 쉬운 그런 부분이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뭐 분석가들이 상당히 많은 뭐 저희 팀에서도 시간을 분석 리포트 작성에 쓰고 계신데 물론 뭐 리포트 종류에 따라 다를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새로운 유형의 리포트를 쓴다 하면 이제 AI가 하는 건뭐 어렵겠죠. 하지만 이제 저희가 하는 많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월별 지표에 대한 리포팅을 한다. 아니면 A/B 테스트에 대한 리포팅을 한다.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 그 템플릿이 있는 그런 분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AI의 그런 리포트가 AI 기반으로 생성되고 그리고 이제 AI 기반으로 생성이 됐다는 거는 거기에 이제 LLM을 뭐 붙이면은 일종의 이제 QA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예를 들어 이런 걸 보여주고 기존에는 뭐 글을 다 사용자가 읽어야 됐는데
이제 QA 서비스가 붙으면은 이 지표에 대한 어떤 이 대시보드에 대한 대답을 리포트에 대한 대답을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 얻을 수 있는 거죠.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향후에 AI 기반으로 훨씬 가능해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뭐 요약을 해보면 예, 아까 요 슬라이드가 뭐 데이터 컬렉션 관점에서는 뭐 훨씬 더 그 하이 피델리티로 그러니까 그냥 로깅 이벤트 로깅이 아니라 풀 캡처를 화면까지 포함된 캡처가 필요하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데이터 애노테이션도 훨씬 더 리치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분석 관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모든 이제 어떤 가설에 대해서 뭐 수동으로 검증하는 게 아니라 가설을 뭐 수립하고 검증하는 이제 이 절차를 좀 더 자동화할 수 있다.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뭐 리포팅의 경우에도 훨씬 더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 있다. 자동화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그래서 뭐 조금 더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이게 뭐 실행되려면은 뭐 몇 년은 걸릴 것 같아요. 지금 사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이제 처음에 그챗 GPT가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아직 뭐 이런 것 그런 거에 대한 아직 뭐 큰 뭐 발전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찌 보면은 제가 생각보다 좀 생각이 속도가 느리다는 뭐 그런 생각도 있어서 이런 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. 하지만 데이터 컬렉션은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된다.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어쨌든 저희가 이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는 관점에서요. 네, 그래서 지금 뭐 준비한 내용 거의 다 됐고요. 그러면 이제 처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 좀 돌아가서 그러니까 뭐 인과 추론을 지금 하는 지금 뭐 AI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지금 어소시에이션을 찾는 단계지. 뭐 하지만은 이제 저는 생성형 AI가 인간 추론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아까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가설을 인간 추론도 결국에는 가설을 만들고 가설을 뭐 검증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이제 뭐 제가 좀 관련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제 LLM이 이제 가진 어떤 LLM에 인코딩된 어떤 지식을 가지고 뭐 knowledge driven discovery 뭐 이런 연구도 지금 다 되고 있는 것 같고 안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어떤 인과추론 방법론 중에서 observational 데이터를 사용하는 어떤 그런 방법론을 조금 더 좀 자동화하는 스케일러블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노력도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설을 일단 만든 다음에 저는 이제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훨씬 더 AI를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뭐 그 실험을 A/B 테스트를 하는 게 대부분 다 매뉴얼 프로세스죠.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A/B 테스트에 대한 스펙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어떤 가설을 A/B 테스트 스펙으로 바꾸는 것도 일종의 트랜슬레이션으로 볼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 생성형 AI가 그 A/B 테스트의 설계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이제 뭐 온라인 트래픽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성된 가설을 이벨루에이션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LLM이 이제 굉장히 사람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LLM을 가지고 뭐 가상의 사용자, 시뮬레이티드 유저 같은 걸 만들어 보자 이런 연구도 많이 하고 있어요. 아마 뭐 이제 다른 분야에서 HCI나 어떤 소셜 사이언스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가상의 사용자가 있다. 그러면 가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뭐 저희가 서비스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지. 이런 거를 뭐 실제 실험은 아니지만 뭐 일종의 수도 익스페리멘트라고 할 수 있을 거고. 그러면 이제 물론 뭐 이게 최종적으로는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야겠지만은 수도 익스페리멘트를 가지고 어떤 하이포테시스 밸리데이션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예, 마지막으로 저는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그럼 인과추론이 지금 현재 생성형 AI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, 어떤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생성형 AI의 지금 상태가 뭐 지금 막 말씀드렸듯이 코퍼스에 있는 어떤 지식을 엔코딩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지식을 검증하거나 지식을 확장하거나 이런 케이퍼빌리티가 없는 거죠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
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인과추론적인 방법론이 더해지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. 그럼 이 레더를 넘어서 저는 이제 생성형 AI의 이제 지식 검증이나 확장이 포함된 게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AGI가 아닐까.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봤고요. 네. 네. 그래서 어, 네, 뭐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. 네.